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였죠? 우리 재미있는 동화 들으며 오늘 하루를 정리해봐요. 편안하게 누워서 눈을 감고 아저씨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잘 들어보는 거예요. 다 준비되었죠? 그럼 시작할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오지의 마법사예요. 캔자스 시골 마을에 도로시라는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갈색 머리카락에 통통하고 붉은 볼이 예쁜 도로시는 작은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 강아지 토토와 함께 살았어요. 도로시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지개 너머 세상에 꼭 가보고 싶다 생각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디선가 거센 회오리 바람이 휙 불어왔어요. 마침 집안에는 도로시와 토토만 있었어요. 덜컹 덜컹 집이 흔들리더니 회오리 바람에 휘말려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쿵! 도로시 집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도로시는 조심조심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곳은 예쁜 꽃과 따뜻한 햇볕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때 고깔 모자를 쓴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어요. 이곳은 오즈의 나라란다. 우리를 괴롭히던 나쁜 마녀를 없애주어 고맙구나. 도로시는 집 밑으로 삐죽 나온 마녀의 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글쎄, 그건 아마 오지의 마법사가 알고 있을 거야. 이 돌길을 따라가면 오지의 마법사가 사는 성이 나온단다. 가서 한번 물어보렴. 할머니는 죽은 마녀가 신고 있던 요술구두를 도로시에게 주었어요. 이 요술구두를 신고 가렴. 언젠가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도로시와 토토는 오즈의 성을 향해 열심히 걸어갔어요. 옥수수 밭을 지나고 있는데 허수아비가 말을 걸어왔어요. 얘들아 안녕. 어디로 가니? 오즈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그래?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나는 지프로 만들어져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오지의 마법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도로시는 허수아비랑 같이 가기로 했어요.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가 숲속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나무를 하고 있던 양철 나무꾼이 말을 걸어왔지요. 얘들아 안녕? 어디로 가니? 오지의 마법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마법사라고? 그럼 나도 데려가줘. 나는 양철로 만들어져서 가슴이 텅 비어있단다. 나도 남들처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 그렇게 도로시와 토토, 허수아비와 양철 나무꾼은 오즈의 성을 향해 열심히 걸어갔어요. 얼마를 더 걷자 갑자기
커다란 사자가 튀어나왔어요. 토토가 멍멍 짖으며 덤벼들자 사자는 울면서 말했어요. 강아지요, 짖지 마. 난 겁쟁이 사자란 말이야. 울지 마, 사자야. 너도 우리랑 같이 가자. 오지의 마법사가 너에게 용기를 줄 거야. 도로시는 사자도 데려가기로 했어요. 드디어 도로시와 친구들은 오지의 성에 도착했어요. 오지의 마법사님, 어디 계세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지의 마법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초록색 조각상이 도로시와 친구들을 맞이했어요. 도로시는 조각상에게 인사했어요. 그러자 조각상이 말했어요. 나는 너희가 왜 왔는지 벌써 다 알고 있단다. 너희가 못된 서쪽 마녀의 빗자루를 가져오면 도와주마. 성 밖으로 나온 도로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마녀의 빗자루를 어떻게 가져와? 이제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울지 마, 도로시.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양철 나무꾼이 도로시를 달래자 곰곰이 생각하던 허수아비도 거들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모두 힘을 합친다면 빗자루도 가져올 수 있고 도로시도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도로시와 친구들은 서쪽 마녀가 사는 성으로 달려갔어요. 마녀는 벌써 그 사실을 알고 날개 달린 원숭이들에게 명령했지요. 당장 가서 도로시를 잡아와. 원숭이들이 달려들자 사자가 용감하게 맞서 싸웠어요.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했어요. 도로시와 친구들은 원숭이들에게 잡혀 마녀 앞으로 끌려갔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빗자루를 주세요. 우리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요. 맹랑한 소리를 하는구나. 마녀가 도로시에게 달려들었어요. 엉겁결에 도로시가 요술 구두를 벗어 마녀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마녀는 펑 소리와 함께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어요. 야호! 마녀를 물리쳤다. 도로시와 친구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오지의 마법사에게 갔어요. 자, 이제 약속대로 저희를 도와주세요. 너희는 원하는 것을 벌써 다 가지고 있단다. 양철 나무꾼은 슬퍼하는 도로시를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해 주었지. 또 허수아비는 빗자루를 가져올 방법을 생각해냈고, 사자는 아주 용감하게 원숭이들과 맞서 싸우더구나.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 기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커튼 뒤에서 누가 쭈뼛쭈뼛 걸어 나왔어요. 사실 나는 마법사가 아니란다. 풍선을 탔다가 우연히 이곳까지 날아왔어. 이제는 나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같이 가겠니? 가짜 마법사는 커다란 풍선을 타고 도로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도로시가 풍선을 타려고 할 때 풍선을 묶었던 줄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풍선은 가짜 마법사만 태운 채 하늘 높이 올라가고 말았지요.
아저씨, 기다려요. 나도 같이 갈래요. 풍선을 타지 못한 도로시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고깔 모자를 쓴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도로시야, 내가 신은 요술구두 뒷굽을 3번 부딪혀 보려무나. 도로시가 구두 뒷굽을 3번 부딪히자 몸이 하늘로 두둥실 떠올랐어요. 도로시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토토와 함께 그리운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죠? 여행을 떠나고 싶었던 도로시는 오지의 나라에 가서 재미있는 경험을 했고요. 생각할 머리가 필요했던 허수아비, 따뜻한 마음을 원했던 양철 나무꾼, 그리고 용기가 필요했던 사자는 결국 마법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을 얻은 게 아니라 도로시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머리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해요. 나는 무서워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나요? 하지만 따뜻한 마음, 용기, 그리고 지혜로운 생각은 우리 친구들 마음에, 머리에 이미 다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따뜻한 마음, 지혜로운 머리,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치 오지의 마법사의 허수아비, 양철 나무꾼, 그리고 사자와 같이 말이죠. 그러니 친구들도 친구들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용기와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럼 좋은 꿈 꿔요. 오늘의 동화는 늑대와 7마리 아기 염소예요. 숲속에 엄마 염소와 7마리 아기 염소들이 오순도순 정답게 살았어요. 어느 날 엄마 염소가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시장에 다녀올 동안 집을 잘 보고 있거라. 특히 늑대를 조심해야 해. 늑대는 목소리가 쉬웠고 발도 시커머니까 잘 알고 있거라. 절대 문을 열어주어서는 안 돼. 알았지? 네, 걱정 마세요, 엄마. 아기 염소들은 엄마의 말대로 문을 꼭 잠갔어요. 그런데 못된 늑대가 그 모습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흐흐흐, 그놈들 토실토실 맛있게 생겼네. 늑대는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염소네 집 문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늑대가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왔다. 아기 염소들은 쉰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아니라 늑대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우리 엄마 목소리는 예쁘고 고운데 아저씨 목소리는 쉬었잖아요. 아저씨는 늑대예요. 맞죠? 쳇,
들통났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옳지. 분필을 먹으면 목소리가 고와질 거야. 늑대는 분필을 구해서 먹고는 다시 염소네 집 문을 두드렸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왔단다. 아기 염소들은 문틈으로 삐죽 나온 시커먼 늑대발을 보았어요. 목소리는 쉬지 않은 것 같지만 발이 너무 시커먼데요. 우리 엄마 발은 하얗고 예쁘단 말이에요. 아저씨는 늑대지요? 그렇죠? 요 얄미운 녀석들. 하지만 나한테도 좋은 수가 있지. 늑대는 발에 하얀 밀가루를 잔뜩 바르고 다시 돌아왔어요. 얘들아, 문 열어라. 엄마가 맛있는 거 사왔다. 목소리는 엄마인 것 같기도 한데. 아, 그렇지. 발을 보여달라고 하면 되겠다. 그럼 진짜 우리 엄마인지 확인할 거예요. 발을 보여주세요. 늑대는 밀가루가 하얗게 묻은 발을 쑥 내밀었어요. 발이 하얗네. 우와, 엄마가 왔다. 아기 염소들은 늑대가 엄마인 줄 알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 시커먼 늑대가 아기 염소들을 덮쳤어요. 으악, 늑대다. 7마리 아기 염소들은 깜짝 놀라 숨었어요. 첫째 염소는 옷장 안에, 둘째는 탁자 밑에, 셋째는 벽난로 안에, 넷째는 양탄자 밑에, 다섯째는 의자 밑에, 여섯째는 침대 밑에 숨었어요. 그리고 7번째 염소는 벽시계 안에 숨었어요. 7번째 막내 염소는 작았기 때문에 시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늑대는 아기 염소들을 하나씩 찾아내서 꿀꺽꿀꺽 삼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벽시계 안에 숨은 막내 염소는 너무 작아서 찾지 못했어요. 이상하다. 내가 먹은 염소는 모두 6마리인데 나머지 1마리는 어디 있지? 늑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배가 부른 늑대는 염소 찾는 것을 그만두고 뒤뚱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배불러. 낮잠이나 좀 자야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 갔던 엄마 염소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엄마가 왔어. 모두 어디 간 거니?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들이 보이지 않아 깜짝 놀랐어요. 문은 열려 있고 가구들은 모두 뒤집혀 있고 집안이 온통 엉망이었어요. 그때 엄마 목소리를 듣고 벽시계 안에 있던 막내 염소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늑대가 들어와 모두 잡아먹었어요. 이야기를 들은 엄마 염소는 불쌍한 아기 염소들이 생각나 엉엉 울었어요. 막내야, 아직은 형제들을 구할 시간이 있을 거야. 우리 먼저 늑대를 빨리 찾아보자. 엄마 염소는 아기 염소와 함께 늑대를 찾아 나섰어요. 늑대는 배가 부른 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굴굴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늑대가 숨을 쉴 때마다 불룩한 배가 꿈틀꿈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막내야, 얼른 집에 가서 가위와 실, 바늘을 가져오너라. 서두르면 형제들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막내 염소는 엄마 염소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가위, 실, 그리고 바늘을 가져왔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가위로 늑대의 배를 갈랐어요. 그랬더니 늑대 뱃속에서 6마리 아기 염소들이 모두 나왔어요. 야, 살았다! 아기 염소들은 기뻐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그때 엄마 염소가 말했어요. 쉿, 조용히들 해라. 늑대가 깨기 전에 얼른 배를 채워 넣어야겠어. 모두들 가서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 오너라. 아기 염소들은 엄마 말을 듣고 낑낑거리며 돌멩이를 잔뜩 주워왔어요. 엄마 염소는 늑대 뱃속에 돌멩이를 집어넣고 실과 바늘로 꿰매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저쪽에 가서 늑대가 어떻게 되는지 몰래 지켜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늑대가 잠에서 깼어요. 잘 잤다. 어이구, 목말라. 너무 많이 먹었나? 늑대는 물을 마시러 가려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뱃속에 든 돌멩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자 늑대가 말했어요. 내 뱃속에서 덜그덕거리는 것들은 뭐지? 내가 먹은 건 아기 염소 6마리 뿐인데 마치 돌멩이를 먹은 것만 같구나. 늑대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일단 목이 말랐기 때문에 뒤뚱뒤뚱 샘가로 걸어갔어요. 샘가로 온 늑대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이자 뱃속에 있던 돌멩이들이 앞으로 와르르 쏠렸어요. 그 바람에 늑대는 물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살려줘, 살려줘. 늑대가 죽었다. 늑대가 죽었다. 7마리 아기 염소들은 엄마 염소와 함께 샘 둘레를 돌면서 기쁘게 춤을 추었어요. 그렇게 염소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해줄게요. 깊은 숲속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 돼지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키도 쑥쑥 크고 몸도 튼튼하게 자랐지요.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엄마 곁을 떠나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살기로 했어요. 놀기 좋아하는 첫째 돼지는 볏집을 가져왔어요. 나는 볏집으로 집을 지을 테야. 첫째 돼지는 볏집을 얼기설기 엮어 집을 지었어요. 영차, 영차. 야, 다 지었다. 빨리 다가 놀아야지. 잠자기 좋아하는 둘째 돼지는 나무를 가져왔어요. 나는 나무로 집을 지을 거야. 쓱쓱 싹싹 나무를 잘랐어요. 뚝딱뚝딱 못질도 했지요. 영차 영차, 야, 다 지었다. 이제 잠이나 자야지. 부지런하고 일하기 좋아하는 막내 돼지는 벽돌과 흙을 가져왔어요. 나는 벽돌로 집을 지을 거야. 막내 돼지는 벽돌을 척척 쌓고 흙을 쓱쓱 발랐어요. 그때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놀러 왔어요. 막내야, 놀자. 막내야, 놀자. 형, 나는 지금 바빠요. 집을 튼튼하게 지을 거거든요. 막내 돼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달님이 방긋 웃는 밤이 찾아왔어요.
첫째 돼지는 볏짚으로 지은 집에서 드르렁 잠이 들었고, 둘째 돼지는 나무로 지은 집에서 쿨쿨 잠을 잤어요. 막내 돼지는 벽돌로 지은 집에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첫째 돼지 집에 늑대가 찾아왔어요. 첫째 돼지야, 나와서 나랑 놀자. 지다, 날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안 나오면 집을 날려버릴 거야. 늑대가 숨을 크게 들여 마시고 후 하고 불었어요. 그러자 볏짚으로 만든 집이 휙 날아가 버렸지 뭐예요. 첫째 돼지는 둘째 돼지네 집으로 얼른 달아났어요. 늑대는 금방 뒤쫓아왔어요. 둘째 돼지야, 나와서 나랑 놀자. 지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안 나오면 집을 날려버릴 거야. 늑대는 또 숨을 깊이 들여 마시고 바람을 불었어요. 그러자 나무집이 와르르르르 폭삭 무너져 내렸어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불이 나게 막내 집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서란 말이야. 늑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아왔어요. 막내 돼지야, 살려줘. 우리 집은 날아가고 부서지고 무너져 버렸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형님들, 어서 들어와요. 벽돌집은 늑대가 들어올 수 없을 거예요. 막내 돼지는 문을 꼭꼭 잠갔어요. 늑대는 막내 돼지 집 앞에서 부드럽게 말했어요. 막내 돼지야, 나와서 나랑 놀자. 너희 집이 가장 멋진데? 문 좀 열어봐. 응? 싫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지? 안 나오면 집을 날려버릴 거야. 늑대는 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늑대가 바람을 여러 번 불었지만 벽돌집은 끄떡없었어요. 늑대는 심술이 났어요. 지붕으로 올라가 굴등을 타고 내려가야지. 돼지들을 꼭 잡아먹고 말 테야. 늑대는 사다리를 타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굴뚝이 좁았지만 요리조리 몸을 뒤척이며 들어갔지요. 늑대가 지붕으로 올라갔어. 굴뚝으로 들어오려나 봐. 어떡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 사이 막내 돼지는 나무를 가지고 왔어요. 형님들, 벽난로에 불을 활활 지펴주세요. 어서 빨리요.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벽난로에 불을 붙이자 막내 돼지는 가져온 나무를 활활 태웠어요. 그것도 모르던 늑대는 굴뚝으로 내려오다가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내 꼬리, 내 엉덩이, 늑대 살려. 늑대 꼬리와 엉덩이에 불이 붙었어요. 늑대는 발버둥 치며 달아났지요. 야호, 늑대가 도망갔다. 막내 돼지야, 고마워. 너 때문에 살았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아기 돼지 삼형제는 서로 얼싸안았어요.
튼튼한 집을 지어야겠어. 늑대가 와도 끄떡없는 집을 짓자. 영차, 영차. 뚝딱, 뚝딱. 쓱싹, 쓱싹. 이야, 다 지었다. 이제 늑대가 와도 겁 안 나. 그렇게 아기 돼지 삼형제는 사이좋게 잘 살았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죠. 우리 친구들도 놀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서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셋째 돼지가 힘들었지만 집을 튼튼하게 짓는 걸 가장 우선으로 삼았잖아요. 셋째 돼지처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놀고 그 다음에 자는 게 마음에도 편안하고 좋을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형제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내면 늑대가 나타난 것처럼 어려움이 나타나도 여러분들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럼 좋은 꿈 꿔요. 오늘의 동화는 장화시는 고양이예요. 옛날 어느 마을에 방앗간을 하는 노인이 살았어요. 노인에게는 아들 3명이 있었는데 노인은 유난히 어린 막내 아들을 예뻐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막내 아들을 은근히 미워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병으로 죽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막내 아들에게는 고양이 1마리와 빵 1조각을 준 뒤 집에서 내쫓았어요. 휴, 이제 난 어떻게 먹고 살아가지? 고양이는 짐도 나를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는 막내 아들에게 고양이가 위로하며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 장화 1켤레와 자루 하나만 구해주시면 주인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막내 아들은 고양이의 말이 의심스러웠지만 신고 있던 장화를 벗어주고 자루도 마련해 주었어요. 장화 신은 고양이는 자루를 들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고양이는 토끼들이 자주 다니는 길에 자루로 만든 덫을 놓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토끼 1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오더니 자루 안에 있는 먹이를 보고 자루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고양이는 재빨리 끈을 잡아당겨 토끼를 잡았어요. 고양이는 토끼를 잡아가지고 궁전으로 갔어요. 제 주인인 카라바스 후작이 오늘 잡은 이 토끼를 임금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고양이는 막내 아들을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말하며 왕에게 토끼를 선물했어요. 오, 기특한지고 카라바스 후작에게 고맙다고 전하여라. 다음 날부터 고양이는 날마다 산에 올라가 사냥을 했어요. 그리고 사냥한 동물들을 카라바스 후작이 바치는 선물이라며 왕에게 바쳤어요. 날이면 날마다 후작이 선물을 보내자 왕은 무척 기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은 용감하고 씩씩하며 충성심도 높구나. 그러던 어느 날
왕이 공주와 함께 소풍을 갔어요. 그 소식을 들은 고양이는 막내 아들에게 옷을 벗고 강에서 헤엄치라고 했어요. 고양이는 막내 아들이 벗어놓은 옷을 몰래 감추었어요. 그러고는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와주세요. 카라바스 후장님이 물에 빠졌어요. 뭐라고?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고양이의 외침을 들은 왕은 얼른 병사들을 시켜 막내 아들을 구했어요. 제가 한눈 파는 사이에 주인님 옷을 몽땅 도둑 맞았답니다. 고양이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카라바스 후작을 위해 옷 한 벌을 선물했어요. 막내 아들이 새 옷을 입자 정말 품이 있는 귀족같이 보였답니다. 왕과 공주는 그런 막내 아들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카라바스 후작, 우리와 함께 소풍을 가지 않겠나? 네? 네, 좋습니다. 막내 아들은 왕과 공주와 함께 마차에 올랐어요. 그동안 고양이는 왕이 타고 있는 마차를 앞질러 넓은 들로 뛰어갔어요. 들에는 추수가 한창이라 농부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지요. 고양이는 농부들이 한눈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섰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날카로운 일을 드러내며 말했어요. 조금 있다가 임금님이 이 땅 주인이 누구냐고 묻거든. 카라바스 후작이라고 말해. 안 그러면 날카로운 이빨로 물어줄 거야. 얼마 지나지 않아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들판에 닿았어요. 왕은 황금 들판을 둘러보며 농부들에게 물었어요. 이 기름진 땅은 누구의 것인가? 카라바스 후장님의 것입니다. 오,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듯 곡식을 잘 키우다니. 모두가 카라바스 후장님께서 잘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왕은 카라바스 후작이 넓은 땅도 가지고 있고 성품도 너그럽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어요. 고양이는 농부들과 왕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씩 웃으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만날 때마다 왕에게 카라바스 후작의 땅이라고 말하라며 으르렁거렸지요. 넓은 들을 지나자 무시무시한 마왕이 살고 있는 커다란 성이 나왔어요. 사실 고양이가 지나온 넓은 땅의 주인도 마왕이었어요. 고양이는 마왕을 찾아가 꾸벅 인사하며 물었어요. 마왕님은 변신을 잘한다던데 정말 어떤 동물로도 변할 수 있나요? 그렇다. 무엇으로든 변할 수 있다. 에이, 설마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는걸요?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좋아. 그럼 내가 사자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마왕은 그렇게 말하고는 눈 깜짝할 사이에 무시무시한 사자로 변했어요. 고양이는 깜짝 놀라는 척하며 도망쳤어요. 우와, 정말 대단하세요. 마왕님, 그런데 생쥐처럼 작은 동물로는 변할 수 없지요? 아니, 저 조그만 고양이 녀석이 날 어떻게 보고. 잘 봐라,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마왕은 거들먹거리며 이번에는 작은 생쥐로 변했어요. 이때다! 고양이는 재빨리 달려들어
생쥐로 변한 마왕을 한 입에 꿀꺽 삼켜버렸답니다. 어느덧 왕이 타고 있는 마차가 성에 도착했어요. 마왕을 삼켜버린 고양이는 성의 주인인 양 당당하게 왕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 성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 카라바스 후작, 정말 멋진 성이요. 당신의 아름다운 성을 구경시켜 주겠소. 막내 아들은 당황해 얼굴을 붉혔지만 조심조심 앞장섰어요. 성을 다 둘러보고 난 왕은 막내 아들에게 말했어요. 카라바스 후작, 내 딸과 결혼할 생각이 없소? 둘이 결혼한다면 무척 잘 어울릴 거란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 공주님과 결혼한다면 저에게는 영광이지요. 고양이도 싱글벙글 웃으며 좋아했어요. 이렇게 해서 막내 아들은 장화시는 고양이 덕분에 어여쁜 공주와 결혼도 하고 멋진 성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백설공주예요. 얼굴이 눈처럼 희고 고운 백설공주가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백설공주를 무척 아끼고 사랑했지요. 그런데 그만 왕비가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고 왕은 곧 새 왕비를 맞이했어요. 새 왕비는 무척 아름다웠지만 사실은 못된 마녀였답니다. 새 왕비는 말하는 요술 거울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왕비님이 가장 예쁩니다. 거울이 대답할 때마다 새 왕비는 매우 기뻤어요. 그 거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요술 거울이었거든요. 백설공주는 예쁘게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랬듯 새 왕비가 거울에게 또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예쁩니다. 새 왕비는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다는 말에 화가 단단히 났어요. 그래서 사냥꾼에게 백설공주를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데리고 숲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아저씨, 그런데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백설공주가 사냥꾼에게 물었어요. 사냥꾼은 착하고 순진한 백설공주를 차마 없애버릴 수 없었어요. 공주님, 제발 멀리 도망가세요. 왕비님이 백설공주님을 없애려고 하고 계십니다.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살려두고 서둘러 돌아갔어요. 그렇게 백설공주는 숲에 홀로 남겨졌어요. 앞일이 캄캄했지만 길을 찾아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나무 사이에 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아무도 안 계세요? 백설공주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백설공주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두막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조그맣고 아기자기했어요. 식탁 위에는 접시와 수저가 7개씩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또 작은 의자 7개도 있었고요. 배가 몹시 고팠던 백설공주는 식탁 위에 차려져 있던 빵을 하나 먹었어요. 그리고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방에는 작은 침대도 7개 있었어요. 너무 지쳤던 백설공주는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답니다. 사실 그곳은 7 난쟁이들이 사는 집이었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난쟁이들은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던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우와, 예쁘다. 난쟁이들은 못된 왕비 때문에 백설공주가 성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와 오두막에서 같이 살기로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 왕비는 또 거울에게 물어보았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그러자 거울이 대답했어요. 왕비님도 예쁘시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은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가 없어져 버린 것으로 알았던 왕비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백설공주가 아직도 살아있단 말이지. 이번에는 꼭 내 손으로 없애버리고 말겠어. 새 왕비는 아무도 들어가 본 적 없는 비밀의 방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마법의 사과를 만들었어요. 사과 반쪽은 보통 사과였지만 나머지 반쪽에는 독이 들어 있었습니다. 새 왕비는 사과 장수로 꾸미고 백설공주가 사는 오두막을 찾아갔어요. 사과 사세요. 사과 사세요. 새 왕비가 오두막 문을 두드리자 백설공주가 창문으로 얼굴을 쑥 내밀었어요. 미안하지만 낯선 사람은 집안에 들일 수 없어요. 7 난쟁이들이 일을 하러 가면서 백설공주에게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백설공주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예쁜 아가씨, 그러면 이 사과 맛이나 한번 봐요. 빨갛게 잘 익은 쪽은 아가씨한테 줄게요. 새 왕비는 사과를 반쪽으로 나누어 독이 든 부분을 백설공주에게 주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백설공주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먹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새 왕비는 누가 볼까봐 서둘러 돌아갔지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7 난쟁이들은 쓰러져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공주님, 일어나세요.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어요. 하지만 백설공주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난쟁이들은 아름다운 백설공주를 차마 땅에 묻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리관 안에 백설공주를 눕히고 그 곁을 지켰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왕자가 사냥하러 숲에 왔다가 유리관에 누워있는 백설공주를 보았어요. 공주님을 모셔가도록 허락해 주시오. 성에 가면
살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곱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살릴 수도 있다는 말에 허락했어요. 신하들이 유리관을 어깨에 메고 옮겼어요. 그런데 한 신하가 덤불을 타고 넘다가 유리관을 놓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때 백설공주 목에 걸려있던 독이 든 사과 조각이 튀어나왔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눈을 떴어요. 와, 공주님이 살아나셨다. 일곱 난쟁이들과 이웃나라 왕자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백설공주는 그렇게 왕자와 함께 성으로 떠났어요. 일곱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때요? 백설공주도 난쟁이들과 왕자의 도움으로 다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 친구도 늘 착한 마음, 바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아껴주고 많이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그럼 잘 자요. 오늘의 동화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무가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은 날마다 나무를 찾아왔어요.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아 숲속에서 왕노릇을 했답니다. 소년은 나무 위에 올라가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었어요. 또 열매도 따먹었지요. 나무와 소년은 곧잘 숨바꼭질도 했답니다. 그러다가 힘이 들면 소년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단잠을 잤어요. 소년은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요. 나무도 소년이 있어 행복했어요. 세월이 흘러 소년도 나무도 나이를 먹었어요. 소년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언제부터인가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어요. 나무는 반갑게 소년을 맞았지요. 어서 올라와서 예전처럼 그네도 뛰고 열매도 따먹으렴. 하지만 소년은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런 건 이제 시시해. 난 물건을 살 돈이 필요해. 그래? 그럼 내 열매를 따서 팔아.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넌 행복해질 거야. 소년은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 열매를 잔뜩 땄어요. 그러고는 떠나버렸죠. 하지만 나무는 행복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나무는 소년이 무척 보고 싶었죠. 그래서 날마다 소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소년은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찾아왔어요. 나무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지요.
어서 와. 이리 와서 그네도 뛰고 즐겁게 놀자. 그러자 소년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어요. 난 지금 바빠. 집을 지어야 하거든. 그렇다면 내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지으렴. 그럼 너는 행복해질 거야. 소년은 기뻐하며 나뭇가지들을 베어가지고 갔어요. 나무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소년은 또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나무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소년이 찾아왔어요. 나무는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지요. 어서 와. 나랑 같이 놀자꾸나. 그러자 소년이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그러기엔 난 너무 늙었어. 그냥 멀리 갈 수 있는 배 한 척이 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 그러면 너는 멀리 갈 수도 있고 행복해질 거야. 소년은 나무 몸통을 베어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멀리 떠나버렸지요. 나무는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소년은 그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밑동만 남아버린 나무는 쓸쓸하게 제자리를 지키며 소년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찾아왔어요. 나무가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이제 나에게는 열매도 가지도 몸통도 없어. 그저 남은 것이라고는 늙어 빠진 밑동뿐이야. 소년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꾸했어요. 이제 나도 별로 필요한 게 없어. 그냥 앉아서 쉬었으면 좋겠어. 몹시 피곤하거든. 그러자 나무가 밑동을 힘껏 펴면서 말했어요. 자, 이리 와. 여기에 앉아 쉬렴. 앉아서 쉬기에는 나무 밑동이 최고니까. 소년은 나무 말대로 나무 밑동에 가만히 앉았지요. 나무는 무척 행복했답니다.